안녕하세요. 리아이 재개발입니다. 오늘은 공공참여형 무화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화주택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의미합니다. 21년도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공공이 참여하는 시에만, 그러니까 민간 조합과 LH 혹은 SH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만 2만 제곱미터로 사업의 면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그러니까 무화타운의 등장으로 민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때도 사업의 면적을 2만 제곱미터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무화타운 영역에서 여러 개의 무화주택 사업이 건축협정을 맺고 통합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큰 변동이 생겼는데요. 공공참여형 시에는 사업의 면적을 4만 제곱미터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존의 무화타운의 개발 형태에서 4만 제곱미터로 더 사업시행구역을 확장해서 전체 10만 제곱미터의 무화타운의 개발을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원만하게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된 것으로 기대를 했고, 리아이 재개발에서도 이것을 소개드렸는데요. 실제로 LH가 공고를 낸 공공참여형 무화주택 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한 후에 사업성 분석과 주민설명회의 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설계와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 구상이라는 용역을, 외주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라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혹은 조합이 설립이 되었어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구상 용역이라는 것은 LH가 별도로 외주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업체 혹은 설계업체 등을 고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통합적인 개발을 구상했던 입장에서는 구역별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가 서로 다른 업체로 LH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통합이 아닌 따로따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4만 제곱미터로 통합 개발을 해서 시공비, 사업비를 전략하고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정책적 기대를 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잘 가는 사업지를 공공이 지원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공공참여형 무화주택 면적 완화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펴보면 건축비의 상승과 주택경기 하향으로 사업이 너무 위축되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사고가 난 상황의 절박함으로 소규모임에도 4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겠다라는 국토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입법 취지문이었는데, LH 참여형 무화주택 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실 이러한 절박함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기존에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을 한 개씩 지원을 했던 그 동일한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방식으로서 신청서 접수부터 후보지 확정까지 6개월 이상의 절차를 소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참여형 무화주택의 사업 면적을 4만으로 완화하는 입법 취지와는 상반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참여형 무화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무화타운 내에서 여러 개의 조합이 이미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절차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으니 개발 구상 용역은 필요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4만 제곱미터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업무에 있어서 기반시설 등 계획에 전문성이 있는 LH 혹은 SH의 직원분들과 협의를 하는 그 역할, LH, SH가 공공참여형 시
임대주택 우선 협성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합과 사전 단계부터 협의를 하는 그 역할, 허그를 통해 사업비 대출을 받는 지원에 집중하는 형태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참여형 무화주택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임대가 절반에서 30%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최근 임차인 보상 인센티브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완화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 서울시의 정책 변동으로 현황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임대주택 완화 인센티브와 공공참여형 시의 기부채납 임대 완화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병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공공참여형 무화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